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네요. 한번 또 삼성에 관련된 소식과 앞으로의 우리 또 이야기들 짤막하게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00만 우리 삼성 개미들이 주목하는 게 있어요. 주목하는 게 누구냐? 젠스랑한테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내일부터 좀 17일이니까 GTC 2025 개막이 됩니다. 엔비디아 GTC. GTC 2025가 개막이 되는데 이제 반도체주에 주목을 할 것 같아요. 반도체주에 주목을 할 거다.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가 17일부터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를 개최를 해요. 이 젠스랑 CEO는 세계 언론이 모이는 이 행사에서 회사 제품은 물론이고 AI 시장에 대한 진단을 내놓을 겁니다. 진단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 500만 명의 삼성전자 그 주주들의 시선도 여기에 이제 쏠리고 있어요. 지금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난해 GTC 2024 행사 직후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을 포함해서 반도체 업종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CES 2025를 동력으로 해가지고 이 로봇 쪽 AI 관련 종목이 급등했던 연초 증시 상승세가 GTC 2025를 계기로 재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의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여전하고 여기 투자 심리를 또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좀 있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지금 오락가락 행보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도 조만간 공표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다음 주 정도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또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10일 코스피가 2550선에서 거래를 시작해서 14일에는 2560선을 넘어서 마감을 했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다 보니 조정기에 진입했다는 진단까지 나왔지만 우리 증시는 비교적 선방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미국 행정부에서 연일 쏟아지는 급진적인 관세 정책이 하여튼 그런 영향을 줬는데 하여튼 그 정책에 더해서 그 트럼프가 또 경기가 과도기에 들어섰다는 진단을 내놓다 보니 세계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자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 그때 주가가 떡락을 해버렸어요. 이 여파로 11일 날 증시가 장중에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장중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11일은 더 큰 폭으로 인전 반등을 했고요. 13일부터 이틀 연속 약보합수를 보였는데 2560선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2560선. 이번 주에도 지속되는 관세 전쟁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네요. 일단은 윤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선고일도 임박합니다. 지금 보니까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임박해진 것 같아요. 이 선고 결과가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또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큰손 외국인 애들이 이제 계속 순매도 중입니다.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12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순매도 계속 팝니다. 얘들. 그리고 11일에는 외국인이 1조 5천억 넘게 순매도하기도 했죠.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2500에서 2650포인트 정도 움직일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NH투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국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주 투자들이 주목하는 이벤트는 결국은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 GTC 2025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 주최로 매년 열립니다. 이건 열리는데 이 GTC는 그 AI를 주제로 해가지고 로봇, 컴퓨팅,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을 소개를 하고 이런 지식을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참여를 해요. 최신 AI 메모리하고 이런 솔루션을 이제 공개할 계획이겠죠.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방산하고 조선업종이 주춤하는 사이에
지난주 반도체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GTC 2025 행사가 반도체 업종을 더 끌어올릴지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최근에 미국 관세랑 경기 침체 우려로 AI 모멘텀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과거에 이 젠스랑이 기조연설 이후로 AI 투자 모멘텀이 지속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젠스랑이 기조연설도 이 반도체랑 AI 관련주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월요일부터 또 한번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이 주식을 보유한 그 소액 주주 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500만 명을 넘어섰어요. 500만 명을. 최근 1년 사이에 49만 명 가까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더 빠지면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참 이게 별로 늘어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이 반도체 실적 악화에 따라서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렀지만은요. 이 저점 매수를 위한 개미들의 수요가 늘어났답니다. 저점 매수.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의 수요가 늘어났다. 금감원 전자공 시스템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공시한 사업보고 통해서 지난해 12월 말에 소액주주 수가 총 516만 2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467만 2039명과 비교를 했을 때 이 48만 8171명이라 늘었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6개월 전인 작년 6월 말에 424만 7611명과 비교를 하면은 91만 2599명이나 소액 주주수가 늘어났어요. 삼성전자 총발행 주식의 68.23%가 누구냐? 이게 소액 주주죠. 소액 주주입니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작년 초에 7만 9,600원으로 고점을 찍었던 주가가 같은 해 3월에 한 8만 원 정도 돌파한 이후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다 보니 주주 이탈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이후로 주주 수가 상승 추세를 보인 데에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3조 원 이상 이 자사주 소각 결정 발표에 따라서 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이와 함께 현재 5만 원대 박스권을 맴도는 주가를 저점에서 이 매수하려는 개미들이 늘어났다는 것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삼성의 소액 주주는 주식 투자 열풍에 힘입어서 2020년 말 215만 3,969명에서 21년 말 506만 6,351명으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한 데 이어서 22년 9월에 600만 명 돌파했고 이후 같은 해 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방송 등에 출연해서 거듭해가지고 주식 투자 등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온 이 가수 김종국 씨도 지난 22년 9월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재석 씨한테 형, 내가 주식 안 하는 거 알지? 하면서 유일하게 삼성만 샀어. 삼성전자 맡고 있답니다. 하여튼 흥미롭죠. 한편 삼성전자 주가가 박스권을 벗어난 데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면서 이 HPC용 반도체의 근원적인 경쟁력 상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원에서 그래요. 1분기 매출액을 전분기 대비 1.9% 증가한 77조 2천억, 영업이익을 전분기 대비 13.1% 감소한 5조 6천억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영업이익 감소 전망에는 파운드리 영업 적자가 기존의 예상치를 더 크게 상회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D램 출하량을 보니까 모바일 D램이 경쟁사 대비 높으나 상대적으로 HBM과 서버 D램 같은 그 HPC용 D램 비중은 낮다. 문제는 HPC용이 아닌 D램의 경우 이 중국의 스마트폰과 PC 업체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서 이 저가 공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미국 관세 정책도 HPC용 대비 비우호적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하여튼 별건 뭐냐. 고부가치 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결국 싸구려만 자꾸 팔면 뭐 한다는 거냐고. 싸구려 팔 게 아니라 좀 고성능의 고부가가치 이런 제품의 메모리 같은 걸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실적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짤막하게 얘기하고요. 하여튼 다음 주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GTC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